직강 지문이 어렵더라고요.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 지문이 꽤 있어. 보면 일단은 2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주제문을 몇 번으로 골라왔냐? 3번. 일단은 그 광고의 연구에 대한 글이잖아. 그쵸? 광고의 연구에 대한 사람들의 조금 입장이 어떤 거 같냐? 5번 문장 보면은 4번부터 볼까 그때. 광고 연구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이 4번을 보면 좀 어때? 두 번째 줄 보면은 상당히 비판적인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은 뭐야? 효과를 증명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크리틱스들이, 그 비평가들이 뭐라고 주장하냐? 인과관계가 없다. 과연 광고를 해서 상품이 많이 팔리는 것이냐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문장에 따르면 어때? 계속해서 그 광고에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광고 연구에 대한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문은 다 읽어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내가 쳐오긴 했거든. 근데 한번 보면 이 감도가 내 거랑 달라서 조금 필기가 끊기거나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광고 연구라는 것은 applied objective 하면은 적용된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다. 적용이 됐다는 거는 실용적인이라는 뜻이 있는 거. 실용적인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광고 연구가 뭔가 학문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나 봐. 그것의 목표는 동그라미 2개 치면은 원래 not의 법비거든. 근데 not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끔씩 다음 문장에 rather이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but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ut의 역할을. 그것의 목표라는 건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이 광고 연구의 소유격이겠죠. 즉 광고 연구의 목적이 뭐냐면 uncover, 덮여있는 것을 이제 덮개를 여는 거니까 밝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광고 연구의 목적이 뭐냐면은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밝혀내는 거거든. 근데 어떠한 개념과 이론이냐면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밝혀내는 게 광고 연구의 목적이거든.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그것은 돕는 것이랍니다.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것은 2번 문장의 주어인 그 광고의 이 목적 얘기하는 거다. 목적. 또 광고 연구의 목적 두 번째가 뭐냐면은 help는 타동사로서 동사 원형을 목적으로 받을 수 있죠. 촉진시키는 걸 돕는 것을 합니다. 특정한 상품이나 혹은 서비스에 대한 판매를 촉진시키는 걸 돕는 건데, 근데 무엇에 대해서?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이거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전치사 오브 뒤쪽으로 얘가 목적어 1이고 얘가 목적어 2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렇게 OR이 사이로.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 광고 연구의 목적이라는 것은 판매를 촉진시키는 걸 돕거든. 근데 무엇에 대한 판매냐면 특정 상품이나 또는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서비스의 판매를 促진시키는 거죠. 그 소비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판매를 촉진시키는 게 유형의 상품일 수도 있고 무형의 서비스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근데 놀랍지 않게도 이러한 연구의 사용이라는 것은 이게 목표로 되어지고 있거든. 이 광고 연구라는 게 무엇을 목표로 되어지고 있냐면 디스커버링, 밝히는 거야. 어떻게 사람들을 매니퓨레이트 뜻이 뭐냐? 조종하다, 조작하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조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방법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삽입절이죠. 이것이 aroused, 불러일으키고 있죠. 상당한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답니다. 왜냐면 사람들을 조작하는 것에 대한 연구니까. 조종하거나 물건을 많이 사도록. 5번 문장 부사절. 비록 그 연구라는 게 증명을 하려고 해도 effectiveness, 효과성을, 특정한 광고나 캠페인의 효과성을 증명하려고 해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알아? 어떠한 과학적인 인과관계라는 게 확립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노를 어떤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다. 그쵸? 뭐와 뭐 사이에?
특정한 광고 그리고 상품 혹은 서비스 사이에 그것이 팔려고 하고 있는, 여기에서 이시지층하는 거는 뭐냐? 이시지층하는 거 무엇이 팔려고 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냐? 그 특정한 광고가. 형광펜을 잘 사용을 못하겠다. 잘 체크가 안 되네요.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뭐라고 믿는지 알아? 얘 투투죠. 투투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있죠. 이 투투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연스레 수업이 느려지고 있어요. 클릭이 잘 안 돼. 펜촉이 정품이 아닌 느낌이야. 많은 과학자들이 뭐라고 믿냐면 너무나 많은 on으로 바꾸면 된다. uncontrollable. 너무나 많은 통제할 수 없는 variables가 주어져. 변수들이 있다는 거죠. 거의 모든 상황에서, 광고의 모든 상황에서 뭐 하기에는? 증명을 해내기에는. 근데 뭐를 증명하냐면 특정한 광고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기에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수가 있다고 사회과학자들이 믿는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광고와 상품 판매 사이의 관계에서. 인스파이트 오브 전치사죠.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연결을 하지만 이러한 준비 혹은 얘 도우주 후얼이다. 근데 후얼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면 뭐가 남냐? 형용사. 그래서 여기 지금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주는 거야. 어떠한 사람들이야? 준비하거나 펀드는 동사로 자금을 대다. 수능에도 나오는 동사니까 꼭 갖고 가. 광고를 준비하거나 자금을 대는 사람들은 뭐라고 믿는 줄 알아? 광고라는 게 효과가 있다고 결국에 믿는 거죠. 과학자들은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고 하지만 정작 그 광고주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죠.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죠. 수백 달러를 쓰도록 상품과 서비스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회사의 대표들은 결국 광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믿으니까.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돼도. 뭔 말인지 되냐? 네. 그래서 5번이랑 7번 정도를 주제문으로 엮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광고의 효과성이 증명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돈을 쓰고자 한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문도 정말 어려운데 일단은 1번 문장을 주제문으로 잡으면 되고 2번 문장은 구체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패션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게 패션이라고 인정을 받아야지 그게 패션이라는 건데 베이싱 코스튬 하면 수영복이잖아. 구체적인 사례로는 수영복을 입고 어디를 가는 것을 지금 설명하냐 2번 문장에서. 오페라 보러 가잖아. 오페라를 보는데 수영복을 입고 가면은 사람들이 그게 멋있거나 멋있지 않다고 생각한대 안 한대? 안 하고 보통 그게 옳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그 정도만. 그 다음에 밑쪽으로 가서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페라를 보러 갈 때 뭐 예전처럼 그 이브닝 웨어라는 표현이 7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나오거든? 이거 있죠? 헐리우드에서 이렇게 드레스 입고 가는 것도 아니다. 현대시대에는. 왜냐면 이건 예전에 부르주아들이 했던 관행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오페라 보러 갈 때 이런 이브닝 옷을 또 입을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지문인데 결국 옷을 장소에 적절하게 입어야 된다는 게 이 글의 포인트거든. 근데 너무 글이 일단 읽어봅시다. 패션은 즉 기능을 한다는 거죠. 패션으로서 오직 조건이야. 패션이 패션으로 기능을 한답니다. 오직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야. 환경에서만. 근데 어떠한 환경이냐면은 그것이 패션이라고 결정이 된 그러한 환경에서만 패션으로서 기능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즉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알죠? for which 뒤쪽으로 완전한 문장 오는 거?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알아?
무슨 말인지 역시나 모를까봐 구체적인 사례 들어주죠. 수영복 있죠. 수영복 입는 거. 오페라에서 수영복을 입는다는 것은 인지되지 않을 것이랍니다. 방문객에 의해서 그냥 be perceived as 이렇게 한 덩어리로 외우면 쉬울 것 같아. 그 간주 동사처럼 be seen as처럼 얘도 as가 이렇게. 그러면 구조를 안다는 전제하에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오페라에서 수영복이라는 것은 인식되지 않는 거죠. 누구에게 인식되지 않는 거야? 방문객들에게. 즉 오페라를 보러 온 사람들에게 멋있거나 혹은 멋있지 않다고 인지되지 않을 것이랍니다. 하지만 대개 뭐라고 인지되겠어? 멋있거나 저 수영복 멋있지 않은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옳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갈먼트, 의복으로 인식이 되겠죠. 상황에 맞지 않으니까. 그 물체라는 것은 인지가 되는 거죠. 맥락에서. 근데 어떠한 맥락이냐면은 그것들을 둘러싼 맥락 안에서 인식이 된답니다. 즉 여기에서는 그 물체가 수영복이겠죠. 수영복이라는 게 오페라라는 그 환경에 의해서 인식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인지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이 두 개 병렬 or perceived and processed. 괜찮아요? 근데 이게 또 4번 문장이 뭔 개소리인가 싶어 사실. take advantage of 하면 이용하다거든. 이용하다. 이 광고라는 건 근데 이러한 통찰력을 이용한답니다.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른 것들 중에서도 이러한 이례적인 장소적인 레퍼런스 관련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4번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 같아. 예를 들어 휴대폰이나 수영복 광고를 한다 치면 오페라라는 그 장소에서 수영복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관심을 끌기 때문에. 왜 이런 4번 문장 같은 거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수영복이라는 근데 얘 조건이죠. 에즈롱에즈도 조건이다. 조건. 사회가 이것에 동의를 하지 않는 한은 받아들여지겠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그쵸. 미안, 내가 해석을 잘못했어. 수영복이라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패션으로 오페라에는. 여기에서는 그냥 부사절 처리하면 된다. 분사 구문 처리. apart from은 무엇과 별개로. 근데 꽤나 그 기능적이거나 도덕적인 그러한 요소와는 별개로 그 수영복이라는 것은 렉스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가치, 추가된 가치를, 그쵸? 가치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수영복이 갖고 있는 뭐 시원하다든지 방수가 되는 그 기능이나 혹은 뭐 수영복을 입고 도덕적으로 오페라에 가는 게 옳냐 그르냐 그런 거랑은 별개로 수영복이라는 것은 가치가 부족한다는 거야. 근데 어떠한 가치냐면은 오페라라는 환경을 나타내다, refer to, 나타내다, 지칭하다라는 뜻이거든. 나타내는 그러한 가치가 부족한 거죠. 예를 들면 수영복은 어떤 가치가 부족한 거야? 불러봐라. 엘레강스? 우아함이나 페스티브, 뭐 축제다운 특징. 축제 때 입는 옷은 아니잖아. 오페라나 그 댄스와 같은. 혹은 글래머. 뭔가 화려함도 부족하다는 거죠. 드레스로서는. 연결을 하지만 그 현대에 형용사 두 개가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돼. 유연한 사회라고 해도 더 이상 uphold, 옹호하거나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vestimentary, 젠장. 별표 단어 보이냐? 밑에 20번? 옷과 관련된. 옷과 관련된 그 공간적인 욕구를 지지하진 않는답니다. 일단 읽자. 근데 이게 어떠한 욕구냐면은 19세기의 부르주아 사회가 만들어낸 그러한 디맨즈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선행사를, 욕구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6번 문장에 따르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수영복이 오페라에 적절하다는 거야, 안 하다는 거야? 안 하다는 거죠. 왜냐면 우아하지도 않고 뭔가 축제적인 분위기도 없고 뭔가 글래머, 화려함도 없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대의 그러한 사회가 19세기 부르주아 사회에서 만들어진 그런 공간적인 옷과 관련된 욕구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건 엄청난 드레스를 입고
오라는 그러한 것도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것은 언제까지만 지속됐는지 알아? 그 영향력을 갖는 걸 지속했답니다. 1950년대까지만. 예를 들어서 이브닝 웨어, 그 오페라에서. 그러니까 오페라에서 아까 내가 보여줬던 드레스 사진, 드레스 같은 거 입는 거는 1950년대에나 있었던 일이지 또 그렇게 입고 오페라에 오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을란가? 수영복도 적절하지 않지만 뭐 부르주아 사이처럼 그렇게 대단한 드레스 입을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문장을 주제문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이 지문도 어려워. 이 지문 일단은 포괄적으로 봐야지 너네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 일단은 뭐 토픽은 풍자의 대상인데 일단 1번 문장에 따르면 풍자라는 건 어떠한 사람을 우스꽝스럽게 만들면서 비판하는 거잖아. 근데 보통 풍자의 대상이 누구라고 하냐? 1번 문장에 따르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풍자의 대상이잖아. 즉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2번 문장에 따르면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누가 나오냐? 그쵸? 독선적인 성직자. 왜냐면 지금 이거는 중세 유럽 시대를 나타내는 것 같거든? 즉 신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성직자가 되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3번 문장 봐봐. 이성희 시대. 그러니까 신이 이제 저물고 논리나 이성이나 그런 게 중시된 시대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풍자의 대상이 됐었던 것 같냐? 지식계급. 즉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신이 중심이었던 2번 문장에서는 성직자가 풍자의 대상이었고 왜냐면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3번 문장에서는 지식계급 똑똑한 사람들이 풍자의 대상이었을 테고.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거든? 그러면서 이 지식계급의 사람들이 누구를 조금 얕잡아 봤던 것 같냐? 7번 문장에 따르면은 몇 번 문장에서 찾아야 될까? 6번 문장 보여? 6번 문장? 6, 7, 8번 문장에 따르면 지식계급이랑 대조되는 직업군이 뭐였던 것 같냐? (6번) 문장 그쵸? 상인. 6번 문장의 네 번째 줄을 보여? 상인이나 쇼메이커 이렇게 신발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 즉 지식이나 그러한 무형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돈 벌어먹고 사는 그 상업하는 사람들 되게 얕잡아 봤었나 봐. 이해가 솔직히 안 돼요.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대에 따른 풍자의 대상? 근데 밑에는 글의 흐름이 조금 이상하게 넘어가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한번 이해합시다. 일단 세타이어스 풍자가 가장 좋아하는 타겟이 누구였냐면은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더 현명하거나 더 낫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여기까지는 뭐 어려움 없죠. 근데 일정 기간 동안 그거는 뭐를 의미했냐면 즉 풍자의 대상이라는 게 self-righteous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독선적인 클러기 성직자였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쇼오브 하면은 자랑하다 뽐내다죠. 그들의 supposed 이른바 우월성을 뽐낸 거죠. 근데 누구보다 우월한 거냐면 레이어티 평신도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보다 그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걸 뽐낸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니? 여기까지는? 돼? 안 돼? 돼요? 다행이네요. superior to는 여기서 보다라고 해석하면 된다. 근데 이번엔 이성의 시대야. 신이 아니라. 이성의 시대 이후로 인텔렌시아 지식계급들이 똑같은 역할을 했답니다. 즉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지식인들은 근데 얘 좀 똑똑하다고 하는 애들이 무엇에 끌렸는지 알아? 이론에 끌린 거죠. 근데 어떠한 이론이냐면 인간사에 대한 정답을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이론에 끌렸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상상했죠.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론적인 지식이라는 게 훨씬 더 얘는 형용사 표현인 거 알죠?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답니다. practical wisdom
그러한 실제적인 지식보다 클릭이 잘 안 돼요. 되냐? 그러니까 지금 지식인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 대조되는 게 이론적인 지식이랑 실제적인 지혜다. 우리 아까 처음에 정리했으니까 이런 실질적인 지혜는 상인이나 혹은 쇼메이커 같은 애들이 사용하는 지식이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자. 이거 전체를 포괄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세터리스트라고 읽거든? 풍자가, 즉 풍자하는 사람, 세터리스트. 근데 풍자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 이유가 분명했던 거야. 여기에서 이 이유라는 것은 4번 문장에 나온 그 이유죠. 어떤 이유? 이 지식인들이 뭐라고 생각해? 이론적인 지식이 더 우월하고 실제적인 지식은 열등하다는 그러한 이유가 분명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만약에 이론이라는 게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 이론, 즉 지식이라는 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이론가, 여기서 이론가라는 거는 그냥 지식인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 문맥상 intellectual수 있지 4번 문장에. 얘랑 같은 맥락으로 쓰였다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얘네 얘 두 개를 같은 맥락으로 보면 좀 쉽지 않을까 싶다. 즉 이론, 지식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잖아. 중세 유럽을 지나서 신이 지고 이제 지식이 전부니까 과학 같은 게. 그러니까 당연히 지식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지. 톨스토이가 put it 하면 그냥 얘기했듯이 it for 가주어 진주어죠. 자연스럽고 agreeable 동의할 만해. 근데 뭐가 자연스럽고 동의할 만해? 그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즉 여기에서 학식이 있는 사람들도 뭐를 대변하는 거야? theorist intellectuals랑 비슷한 유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되냐? 근데 이 지식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 그들 계급이, 즉 지식인 계급이 모든 인간의 움직임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 엔드 뒤로는 더 이해가 안 되거든? 역사를 갖고 있잖아. 근데 어떠한 역사냐면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거든. 근데 뭐를 거슬러 올라가냐면 트레이스 추적하다 거슬러 올라가다. 얘도 애들아 이 위에서 theorist intellectual이랑 얘 지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모칸 쳐놔. 얘가 다 같은 맥락으로 쓰인 단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야지 이해가 돼. 이 4번 문장의 intellectuals랑 5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theorist, 6번 문장의 learned people, 그 다음에 men's of idea. 얘네가 다 맥락상 같은 단어거든. 그래서 봐봐. 6번 문장의 and 뒤쪽으로 만약에 우리가 역사를 갖고 있다면, 근데 이게 어떠한 역사냐면, 그러니까 역사는 대단한 게 아니다. 그냥 과거야. 과거를 갖고 있잖아. 어떤 사건의 원인을 추적할 만한 그러한 과거를 갖고 있다면, 근데 어디까지 추적해내냐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즉 지식인이죠. 그래 역사를 갖고 있고 하지만 어떠한 것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무엇에 대해서는? 상인이나 신발을 만드는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추적할 만한 것을 갖고 있지 않다면,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이해한 만큼만 할게. 지식인들은 뭔가 과거가 있고 역사가 있거든. 근데 얘네 뭐 물건이나 파는 애들은 뭐 근본도 없는 거야. 과거도 없고 역사도 없어. 만약에 그렇다면 that is because에서 왜냐하면 이유죠.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하고 뒤에 이유가 나오죠. 이유가 뭐냐면 상인과 신발을 만드는 사람들이 역사를 단지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글을 쓰지 않았다는 그 뜻인가? 그냥 아는 만큼 합시다. 월들리는 세속적이죠. 세속적인 성공 있죠. 단지 practical로 바꾸면 된다. practical. 실무에 종사하는. 여기에서 실무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그쵸? 슈메이커랑 상인 얘기하는 거죠. 문맥상 얘네 얘기하는 거죠. 얘네. 여기에서는 그 형광펜이 문맥상 비슷한 단어를 지금 치고 있는 거다.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 세속적인 성공 있잖아. 즉 돈 많이 버는 거.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뭐처럼 보이겠어?
여기서 그쵸? 부당한 것으로 보였답니다. 고쳐야 되는. 여기서 됨은 누굴까? 지식인들이겠죠. 지식인들. 그러니까 과거도 없는 근본도 없는 것들이 돈 벌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 있잖아. 근데 어떠한 사람들의 부냐면은 일을 하거나 혹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부라는 것은 뭐처럼 보였어? 어떤 종류의 트릭, 속임수처럼 보이는 거야. 지식 계급에서는. 저것들 지식도 없으면서 신발이나 팔고 물건이나 팔아서 돈 번다고. 그게 절도는 아닐지라도 if가 비록 뭐뭐일지도라는 뜻이 있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풍자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돈 버는 사람들 괜히 싫어하고 그러니까 풍자가의 입장에서는. 근데 내용으로 나올 일은 절대 없어요. 이 질문이 안 나올 확률이 높아. 왜냐면 그 문제 자체가 어휘 적절성 파악이라 그냥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단어 하나 고르면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질문을 이해하기에는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시다. 오히려 이 질문이 좀 더 출제 확률이 높은데 단어 하나를 갖고 가면 4번 문장에 이런 거 외워야 되거든. 혹시 수능에 출제될 수 있어. No more than이 only라는 뜻입니다. only. 8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doing this는 뜻이 뭐냐? 감소하다. decrease 말고 doing this 이런 거 외워야 돼. reduce 이런 거는 중학교 단어잖아. reduce, decrease 이런 거. doing this 감소하다. 이거는 쉽죠. 결국 인간이 사냥하기에 선호했던 동물들이 뭐라는 거야? 1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나오는 메가커피 알죠? 메가커피. 엄청 크다는 거잖아. 어른밖에 안 들어있지만. 메가 헐버. 메가가 엄청 큰이라고 있거든. 헐버보어 하면은 초식동물이야. 초식동물. 거대 초식동물을 인간이 되게 사냥하기 좋아했다는 게 포인트다.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보면 놀먼 오웬 스미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에콜로지스트? 생태학자죠. 유니버시티 오브 이 뒤에 있는 유니버시티에서 근데 이게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네. 이 사람이 그 꼼꼼한 연구를 했대요. 근데 그가 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거대 초식동물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되냐? 지금 왓대로 문장 불완전한 거 보이죠? 뭐가 없어? 그쵸? 목적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메가 헐버브로스는 목적격 보호야. 이번에 못 보면은 아주 안 돼요. 어? 잘 봐야 된다. 무조건 이러려고. 주관식 20점이라며. 하나장 4점이잖아. 5, 4, 20. 내가 그 뽑아준 데서 다 나올 거라고. 어? 엘리펀트. 근데 메가 초식동물이 구체적으로는 코끼리, 라이노, 코뿔소, 그 다음에 히포, 그 하마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얘도 동격으로 부연 설명하면 돼. 유일하게 생존한 육지 포유류죠. 근데 웨이는 여기에서 동사다. 그냥 무게가 무엇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 무게가 어때? 1000kg가 넘어. 여기에서는 지금 동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체라고 해석하면 된다. 성체로선. 되냐? 그들의 사이즈는 그가 발견해내기를 이러한 동물들을 생태적으로 유니크, 좀 독특하게 만들었죠. 성체가 동그라미 두 개 어디다 치면 돼? 소대꾸문 너무나 매시브 커가지고 그들은 얘도 엄청 중요한 단어니까 꼭 갖고 이뮨 투 면역이 있는 거죠. 너네가 코로나에 면역이 있다는 건 코로나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잖아. 확진자랑 있어도. 그러니까 그들이 영향을 안 받아. 사자의 공격에 영향을 안 받거든. 그리고 다른 큰 포식자에. 하지만 메가 헐버버들은 특히나 취약했답니다. 누구에게는? 인간의 사냥의 영향력에는. 역시 인간이 왼수네요. 오웬 스미스는 뭐라고 계산했냐면은 잠재적인 성장률 있죠. 아프리카 코끼리 퍼퓰레이션은 여기에서 개체, 그 코끼리 한 마리 한 마리 개체의 잠재적인 성장률이 오직 6.5%밖에 안 된다고 계산했답니다. 1년당. 엄청나죠? 100마리 태어나면 그 중에 6.5마리만 성체가 되는 거야. 그러한 느리게 자라는 종들은 그가 얘기하기를 둠드, 불행한 결말을 맞을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효율적인 포식자들이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더군다나도 늦게 자라거든? 성체로서. 근데 만약에 인간들이 맘먹고선 사냥하면 얘네 멸종할 거란 얘기야.
불행한 결말에 맞는다는 건 뭔 말인지 돼? 네. 그 다음 이것은 그는 뭐라고 믿었냐면 정확하게 설명한답니다. 상황을 플라이스토신 홍적세 이게 아마 공룡이 살던 그 시대일 거 홍적세 홍적세의 코끼리의 상황을 묘사하거든. 그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던 오웬 스미스가 홍적세에 있었던 코끼리는 포식자의 그러니까 공격을 많이 받았다는 거겠죠. 집중적으로. 오웬 스미스가 얘도 interpret A as B라고 보는 게 아마 편할 거야. 그래, interpret A as B. A를 B로서 해석해내다. 오웬 스미스가 사실을 해석했거든. 근데 어떠한 사실이냐면 The great majority of 대부분의 알려진 빙하 시대의 킬 사이트니까 사냥 장소 있죠. 대부분의 유명하게 잘 알려진 빙하 시대의 사냥 장소라는 게 메버드나 메스토돈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뭐로써 해석한 거야? 증거로서. 근데 이게 어떠한 증거야? 그것들이 인간의 disliked가 아니라 prefer R 두 개 선호된 먹이었다는 증거로서 해석한답니다. 봐봐. 빙하 시대가 큰 범위고 그 안에 홍적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 여튼 빙하 시대 때 그 원시인들이 사냥했던 유명한 사냥터를 봤더니 보통 이 메머드나 메스토돈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거야. 걔네가 주로 사냥했던 곳을 봤더니. 그럼 이게 어떠한 증거가 될 수 있겠어? 아, 그들이 얘네들을 되게 좋아했구나. 메가 허러보어를 사냥하는 걸.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네. 이렇게 생겼대요. 이런 애들 잡아먹은 거죠, 인간이. 한 번 잡으면은 한 올해는 못 먹겠죠. 냉장고가 없었을 테니까. 아, 빙하 시대니까 그 빙하에 그 뭐 했으려나? 여하튼 8번 많은 작은 그 동물들이 있었거든. 또 주변에 그들을 부양할 만약에 그들이 백은 여기서 동사로 잡다 죽이다 거대 포유류들을 잡지 못한다면 그들을 서스테인 부양할 주변에 작은 동물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굳이 메머드나 메스터돈 못 잡아도 괜찮은 거야. 주변에 작은 동물 잡아도 되니까. 그래서 인간의 사냥에 대한 압박이라는 게 레러 약해지지 않았답니다. 그 코끼리의 수가 줄어들다 하더라도 코끼리 멸종해도 상관없어. 주변에 작은 동물들 잡으면 되니까 얘네 다 잡고 나서 결국엔 코끼리가 멸종했다는 거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인간이 큰 동물 사냥하는 거 겁내리 좋아했다. 뭐를 주제문으로 잡아야 되냐? 모르겠다. 3번? 3번이랑 7번? 이게 고3이 될수록 한 문장으로 주제문을 고를 수가 없어. 능력껏 한번 한 줄 정리해봐. 너는 한 줄 정리 어떻게 하는지 알지? 한 줄 정리 어떻게 하는지 알아? 한 줄로 정리. 정리하면 돼. 그 대신 본문 그대로 쓰면 안 된다.